석유화학이 속한 산업은요,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정밀화학, CNT, 건자재, 에너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산업에 속해 있고요. 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라든지 신발, 기타 산업용 고무 제품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이고요. 정유 산업도 있고요. 뭐 의료용 장갑, 그리고 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 스티로폼의 원료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가전 또 자동차 플라스틱 소재 산업도 있고요. 합성 고무와 더불어서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리고 정밀화학이죠. 이 같은 경우는 환경호르몬 물질 하나인 노닐 페놀의 대체제 개발 및 생산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에폭시 아시죠? 바닥에 까는 그 에폭시. 그 CNT 부분. 대칭성과 안정성을 가진 탄소 튜브 물질, 응용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 분야로 이 전자전부 통신, 환경 및 에너지, 바이오 등의 다양한 부분에 필수적 기술인 나노 기술에 가장 주목받는 물질이 CNT입니다.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용 인테리어 자재 생산을 판매하고 있고, 샤시도 창호 제품, 바닥재, 뭐 자재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이 건설이나 건축에 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설비 이거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테마가 좀 많이 붙을 것 같은데요. 좋은 산업, 뭐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자본주의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고민한테 기업 생산 체제가 형성되고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변화, 경기에 민감하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페놀 같은 경우는 세계 5위, BPM 세계 5위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 점유율인지 생산 능력인지 요거는 좀 제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 폴리캠도 전방 산업의 이제 파급 효과가 크고요. 금호 TNL, 항만 운영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관하고 출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DF,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발전소 연료로 가공을 하는 사업을 이제 TDF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 리조트를 많이 들어보셨죠? 숙박시설, 부동산을 기반으로 골프 사업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점검이라든지 정리 정돈 이쪽에도 뭔가 이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은 뭐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정밀화학, CNT, 건자재, 에너지 사업 및 패널 유도 제조 이쪽 뭐 리조트까지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종속에서 금융 PMP 화학 이제 뭐 패널이라든지 BPA, 그 다음에 리조트 사업, 특수합성 고무 이런 부분도 지금 주요 종속회사로 같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무라든지 타이어, 신발, 장갑, 전기 전자제품, 건자재, 건축 관련된 자재, 우리 삶 속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에 금호 석유화학에 뭔가 발자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 타이어 아시죠? 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 ABS 첨가제, 연구 용료 이쪽을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호 폴리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콘도 분야, 워터파크, 골프장에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은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ESG 경영, OC 가스 감축, 친환경 소재 사업 대해서도 사업 진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아들은 이제 OCI,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에폭시 레신의 주 원료인 ECH 관련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 디젤 부산물 글리세린을 사용해서 ECH를 제조 통해 ESG 경영을 가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실적이 보니까 뭐 친환경도 들어가 있고 리튬 2차 전지요. 소재 사업화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까지 연구개발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 가스켓 소재 개발도 하고 특허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다. 관련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적인 부분은 합성规模가 상당히 높고요. 합성 수지도 20%대로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MB 라텍스 시장 점유율 30%로 생산 능력 1위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수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수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국내만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물론 테마도 낄 것 같습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멀티플 6에서 8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을 계산했을 때는 지만 4조 1천억 정도까지는 미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요. 지금 친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8 정도로 줬을 때는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 넘으니까 그래도 한 9조 6천억 정도까지는 지금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멀티플 6으로 계산했을 때도 적정 시가총액 7조 2천억인데 지금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4만원까지는 봐도 되는 가격으로 해석이 됐고요.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까라는 질문을 던져봤고요. 기업 내 이제 안전 문제 등에 따른 이슈성 부각, 기사와 사람들의 심리작용, 말과 현실의 차이, 규모 타이어와 밸류체인 형성, 글로벌 수출 인프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봐셔야 될 것 같고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테마, ESG, 리사이클 관련 이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도 지금 예측이 주가나 주주 심리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선 SK케미칼이라든지 OCR, 롯데케미칼 등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탈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활용, 리사이클, ESG, 친환경 제품 공급 등에 따른 기업 성장, 이 기존 비즈니스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미래 산업에 선정을 한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친환경 제품, 중소 및 계열회사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연관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슈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설계와 효그린 신민화가 이제 모델이 있고요. ESG 성역, 경영 이렇게 성과가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정도로 그러면 설계화학도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소재 개발하고 설계화학은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그런 목숨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신고를 지연한다던가 안전관리 부실 이런 부분부터 옛날에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후방산업과 연관이 깊고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영역이고 친환경 테마, ESG 리사이클 관련 이슈 그리고 글로벌 MB 라텍스 시장 점유율이 30%니까 생산 능력이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타이어와 밸류 체인이 가능하고 전기차 소재 개발에도 투자를 할 거고 그렇지만 이 기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관한 최근 기사도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안전 문제가 부실하다는 이 현장 취재의 기사를 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주가가 저표가 돼 있지 않나.
저평가라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기업 내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 ESG 경영 등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 과거 기사나 이력들을 보면 이중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뭐가 맞는 건지 혹시 알고 있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유소와 연관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매출은 2021년 기준과 비슷하려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호 타이어와 시너지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 종속 및 계열회사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 발전과 연관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거나 추진되고 있는지. 근데 전반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이나 사람 영역은 비즈니스 모델도 확실하고 단단한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적인 이 방향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목숨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얘들이 지금 관리를 하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기업이고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금호석유화학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한국가스공사, 요즘 핫 이슈죠 이분은.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다음에 녹화해서 업로드 진행하겠습니다.